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엄청 아쉽고 그래요. 아 근데 여행 다니면서 느낀 건데, 내 여행 취향에 맞추려면 한 10 년, 15년 전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도 체력인데, 어 내가 어린 시절 봤던 그런 일본의 모습들은 조금 많이 사라져 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곳곳에 아직 제 낭만, 제 로망을 채워줄 만한 그런 분위기들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냥 문득 이 블로그 포스팅이나 뭐 영상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출국이 10 시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이랑 약간 오후까지는 자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어디 갈까?'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고 일정을 정한 곳이 야나카 묘지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짐을 좀 더 싸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숙소에 맡겨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몇 시까지 돌아올 거다 그렇게 하면은, 숙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숙박했던 아파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숙소에다가 짐을 맡기고 출발을 했죠. 묘지 공원을 간다라고 한다는 게 좀 섬뜩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의 그런 묘지 같은 게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해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이날 날씨가 되게 좀 더웠거든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녹차를 하나 빼서 갔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 나라이기는 한데 자판기에도 이제 카드가 다 돼요. 그래서 카드 쓰시면 좋습니다. 그 무슨 월렛인가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금을 제대로 들고 가지 않으면 카드로 막 쓸 것 같아 가지고, 또 이게 눈에 현금이 보이는 거랑 그냥 카드를 쓰는 거랑 좀 차이가 개인적으로 있겠다 싶어서 그냥 현금을 챙겨 갔습니다. 아무튼 카드도 된다라는 거. 예, 이제 다음 여행까지는 이제 못 보겠죠. 아 녹음하면서도 계속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가면은 편의점에 가서 계란 샌드위치를 먹으라라고 하는 일본 여행 선조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그 265엔이 아니라 286엔이에요. 소비세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에 한번 갔을 때, 좀 어릴 때죠. 20살 초반 때니까. 그때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식당들을 몇 번 봤거든요. 생각해 보면 거의 다 회전 초밥집이었어요. 이게 일본의 문화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걸 사 가지고 이제 어디서 먹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역 맞은편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숙박업소 거기 로비 앞에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확실히 그 일본 여행 선조들의 말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샌드위치, 편의점 샌드위치의 속 재료 양이었습니다. 달걀 사라다가 가득 들어 있어요. 딱 한 입 씹으면은 계란이랑 마요네즈의 그 조합에서 나오는 풍미가 되게 좋아요. 그 한국에서 먹으면 보이는 부분만 샐러드가 많고 뒤에는 좀 부족한데, 일본은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먹으면서도 '왜 반드시 먹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제 입맛은 좀 짰어요. 양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정했던 아파호텔 옆에 숙소에 있는 빵집에서는 야채가 들어 있고 그 속 필링이 좀 적당히 들어 있어 가지고 짠맛이 덜하고 맛있었는데, 요거는 쪼끔 짭짤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아쉽죠. 그렇게 다 먹고 이제 야나카 공원으로 갑니다. 니포리역으로 가셔야 돼요. 제 숙소에서는 이제 우에노역에 갔다가 우에노역에서 게이세이 우에노 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니포리역으로 갔나 아마 그럴 거예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니포리역으로 나오셔 가지고 거기 북쪽 입구로 나오시면 돼요. 북쪽 입구 나오셔 가지고 쭉 가면 됩니다. 공원 가기 전에 제가 아직 샌드위치 정도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소바집을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괜찮은 데가 있다. 밥하고 저기 챗GPT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했죠. 이치요시 소바라는 곳입니다. 이게 서서 먹는 소바집이에요. 카운터에 서서. 물론 앉은 자리가 있긴 한데 한 2자리밖에 없어 가지고 서서 드시는 게 주 방법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소바 온도하고 그다음에 소바면 굵기, 그다음에 위에 튀김 토핑 이렇게 3가지를 정해 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현지인들한테도 꽤나 인기가 있는 집인가 봅니다. 제가 챗GPT한테 듣기로는 9시 40분쯤 가면 여유로워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가도 꽤나 줄이 길었고 다 먹고 나와서도 이 줄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굵은 면 시키고 따뜻한 거 시키고, 튀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버섯하고 우엉 튀김을 시켰어요. 특별로 나오는 뭐 오징어, 게소 튀김, 오징어 다리를 게소라고 하나 봐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튀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는 이제 2가지를 시킨 거죠. 토핑을 추가적으로 시키면은 계속 더 얹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시키면은 좀 튀김 토핑을 많이 얹어 주십니다.
카운터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먹을 거다, 어떤 면을 먹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 뒤쪽에선 계속 튀김을 튀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막 같은 걸로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소바가 튀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시고 싶은 거 시켜서 드시면 돼요. 국물도 아주 짜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 일본에서 먹었던 국물 요리 중에 그 기모스이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국물 남겼거든요. 짜가지고. 근데 이건 그렇게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에 튀김의 그 맛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약간 덜 짜고 조금 기름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창 그렇게 면이랑 먹으면 돼요. 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런 메밀면의 쫄깃한 느낌의 메밀면은 아니에요. 메밀 자체가 원래 좀 퍼석퍼석한 면을 내기 때문에 글루텐이 없어서 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간다면, 그러니까 그 니포리역 근처를 가게 된다면 이 소바집은 좀 추천할 만한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먹다가 그래도 좀 느끼한 느낌이 남거든요. 아무래도 튀김을 위에 얹었으니까. 그래서 고추를 좀 얹어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먹었습니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여기 꼭 추천드려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창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직장인 분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바를 든든히 먹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야나카 묘지공원. 야나카 묘지공원은 그 묘지가 되게 많아요. 이름이 묘지공원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괴짜 가족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 진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엄마랑 같이 사는 좀 가난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이런 무덤이 있는 집 근처에 사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덤이 있는 곳 근처에 집이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덤이 있다. 대표적인 게 그냥 옛날엔 공동묘지라 불렀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 가족공원. 가족공원 쪽으로 가면 그 근처에는 집이 없어요. 아무래도 인식이 무덤 근처에 집이 있다라는 인식이 잘 안 잡혀서 그런가 집이 없는데 여기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근처에는 절이 있고 그 절 근처에도 집이 있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좀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 멀리에 뭐 이렇게 비닐봉투로 가득 여러 개가 있길래 처음엔 좀 섬뜩했어요. 왜냐면 여기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그 밭에 흙이 마르지 말라고 타포린을 깔아놓고 그걸 고정해 놓는 흙이었습니다. 뭐 수제 구두를 제작하는 곳도 있어서 봤어요. 안에는 장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구두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돈만 있으면 좀 신어볼 만한데 돈도 없고 또 구두를 제가 그렇게 신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처가 다 이런 무덤이 많아요. 진짜 일본에는 이런 게 크게 거부감이 없나 봐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야, 밤에 오면 공포 영화가 따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영상을 만들 때 좀 어둡게 무섭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미를 막 그렇게 만들 만한 건 안 돼서 아무튼 이렇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조문을 하고 갔나 봐요. 생전에 좋아했던 음료나 뭐 술 이런 것들을 두고 간 게 있길래 그것도 사진으로 한 장 남겨봤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체 무덤을 볼 수 있는 그 공원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존재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카티를 입으신 분이 싹 나오시더라고요. 외형은 그러니까 얼굴 스타일은 약간 일본 분 같은 느낌이었는데 로카티를 입고 계시니까 한국 분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봤더니 3년 전에 여기 유학을 왔대요. 그래서 이제 곧 홋카이도 쪽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언제 일본에 오면 좋다. 특히 여름에 도쿄에 오는 거는 완전 비추한다. 자기가 땀이 안 나는 사람인데 여름에 도쿄에 왔다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얘기를 몇 마디 들으면서 언제 여행을 와야 되는지에 대한 확정을 좀 다시 지었죠. 그분이 식당을 하나 추천해줬어요. 수타로 하는 곳인데 중화요리집인데 상당히 맛있다. 자기도 일본에 친구들이 오면은 그 집을 꼭 데려간다라고 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또 신기한 모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 모양이 있길래 사진을 좀 찍었어요. 이게 체리 세이지 또는 미크로필라라고 하는 별칭으로는 한립스라고 불리는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찍어보고 이렇게 막 걸어 다녔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행 시작부터 좀 지난 순간까지 좀 시끌시끌한 데를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좀 고요하고 잔잔한 느낌의 장소를 가니까 좀 진짜 힐링하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가는 길에 사람들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갔는데 이제 시장 같은 분위기의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이 입구 쪽에는 이제 기념품 같은 걸 팔고 또 암염을 팔았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조그만 강판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맛도 보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 영업에 넘어가서 500엔짜리 하나 주고 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야나카 긴자 상점가 입구래요. 제가 서 있는 계단은 은하계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도쿄에서는 좀 드물게 로컬 느낌도 있고 전통과 현대가 섞인 그런 상점가래요. 그래서 평일 낮에는 관광객이나 현지인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름이 또 별칭이 석양계단이래요. 요 포커스가 약간 진짜 석양이 딱 지면은 되게 멋있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양이가 되게 많은 역사가 있대. 고양이 관광지래요. 그래서 기념품 곳곳에 고양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젓가락이나 하시오키 이런 걸 팔아요.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는 것 중에 젓가락이랑 하시오키가 진짜 많긴 한가 봐요. 일본 느낌을 내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을 했는데 안 샀어요.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진짜 시장 골목 같은 느낌이 나요. 뭐 현지인이랑 관광객들 들어오라고 하는 음식점도 있는 것 같고 동시에 이런 고양이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제 좀 걸어볼 만한 곳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나니까 계속 좀 구석구석 걷게 되더라고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이제 귀국해야 되니까 아쉽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귀국날 이걸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서 좀 하루라고 생각하면 좀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로컬 느낌이 나는 골목들도 있어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이게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들의 느낌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해서 좀 즐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목 이끼 같은 데다가 작은 화단을 꾸며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신기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고양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고양이 푯말 뭐 이런 배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 줄을 서 있길래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야나카 후지야라는 일본 가정식집이래요. 점심에만 한정 영업을 하는 곳이랍니다. 타베로그를 찾아보니까 생선구이 이런 것들을 하는 집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삼양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곤약이나 한천 같은 재료를 파는 곳이었어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면은 한쪽에는 관광객들이 이 식당에서 여기 가게에서 나오는 이런 디저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안미츠라고 그거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막 재료를 사가십니다. 진짜 전통의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게 이제 안미츠라는 디저트입니다. 흑당 소스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짠맛이 나는 콩 그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우무라고 혹시 아세요? 우뭇가사리? 이렇게 묵 같은 거 있어요. 그거하고 팥, 소하고 과일하고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거 여기다 이제 흑당 소스를 붓고 잘 비벼 먹으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이제 소바를 좀 먹어서 입에 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디저트로 좀 입가심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먹고 이제 다음 일정을 가면 됩니다. 이 지역이 좀 오래된 지역이라 그런가 옛날 가게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아리아라고 불리는 식당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찍어보고 곳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좀 남겼습니다. 요때가 무슨 선거철 같은 거였나 봐요. 둘 다 자민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데 그 정치인들을 그린 그림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숙소 같은 거였어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지역 체류형 숙소래요. 하나레라는 이름이랍니다. 하루 이틀 정도? 숙박해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약간 이런 다다미방 같은 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좀 잠시 공원에서 좀 쉬다가 사찰 같은 게 하나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큰 종이 있고 뭐 이 종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절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도 무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보호수도 한 그루 딱 있고 여기서 좀 쉬었어요. 그늘이 크니까. 그리고 무덤마다 이런 푯말 같은 명패 같은 게 많이 꽂혀 있는데 이걸 제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소토바라고 하는 공양탑에 꽂는 기둥 같은 거래요. 이제 고인을 추모하거나 명복을 비는 그런 뜻으로 세운 거죠. 여기에는 고인의 이름과 사망 날짜, 공양하는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는데요. 보통 사망자의 기일이나 뭐 추도식 때, 봄, 가을, 뭐 추분, 오봉 이런 기간 때 세운다고 합니다. 만지면 안 된대요. 옮기지 말고 묵념이나 조용히 경의를 표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것부터 되게 낡은 것까지 있는데 낡아진 거는 1년에서 3년 주기로 유가족이나 사찰이 이제 꺼내가지고 불태워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무슨 사당이래요. 여우신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우신이 뭐 농업, 풍요, 쌀, 상업, 그다음에 장사의 번창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수호신이래요. 일본은 이런 게 참 많죠. 여기도 이제 고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곳인 것 같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납골당 이런 느낌이죠. 밑에는 묻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고인의 이 명패에는 고인의 생전에
의미를 뒀던 그런 물건이나 사람, 뭐 동물들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어떤 거에는 차, 뭐 어떤 거에는 고양이, 어떤 거에는 꽃, 아니면은 어떤 거에는 그 뭐 손주가 그렸던 뭐 그 어린 자식이 그렸던 그림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딱 요 방금 누가 또 공양을 하고 갔나 봐요. 향을 이렇게 피워 놨더라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향을 하나만 태우거나 두세 개만 태워서 이런 쌀 담겨진 그릇에다 꽂아 놓잖아요. 근데 일본은 뭉태기로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여기서 좀 쉬었어요. 좀 차분하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쭉 지나다가 좀 사람이 많이 몰려 있길래 저는 여기가 고양이 신사인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엠메인이라는 절이랍니다. 이날 이제 플리마켓, 야외장터, 벼룩시장 같은 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공예품이나 뭐 집에서 가지고 있던 물품,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관광객들도 꽤 있고. 날만 조금 서늘했거나 그늘이 조금 있었으면 열심히 봤을 텐데 좀 더워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공양하는 진 같은 것도 있어서 사진도 남겨보고요. 여기는 쇼우텐즈라는 전통적인 절이랍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좀 신기했던 게 요 근처나 무덤 근처에 가면 밤꽃 향기 같은 게 나요. 좀 신기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본의 오래된 묘지나 절의 가로수가 대부분 밤나무나 동백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향이라고 아까 태웠던 거 있죠. 그 냄새하고 나무 냄새가 합쳐지면 또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밤나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밤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밤. 그게 다산, 자손 번창, 풍요 이런 것들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조상묘 근처에 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짓궂게 물어봤죠. 저희 다 밤꽃 냄새가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안다 이렇게 했더니 아마 그 밤꽃 냄새가 영혼을 부르는 음기의 향, 또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무의식적인 장치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구경을 잘 마치고 아까 추천받은 가게로 갔어요. 그 가게가 이제 바조쿠라는 이름의 수타면 중화요리집이었습니다. 주 메뉴는 탄탄면이 주 메뉴였고 대부분 그걸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그거랑 이제 교자, 군만두 이런 걸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 조금 전에 갔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았고 이 식당도 나올 때까지 그 줄이 더 길게 있었어요. 메뉴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탄면이 물론 비벼 먹는 면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한자로 냉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히야시. 시원한 걸 먹자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게에서 하는 특제 냉국수가 있어요. 1,700엔짜리. 그걸 주문을 했어요. 또 나온 거예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비주얼은 약간 양장피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양장피의 그 피 부분이 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는 약간 고소한 탄탄면 소스 같은 느낌이 나고 각종 야채랑 햄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벼서 드시면 돼요. 이 면은 수타면이다 보니까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소위 밀가루 비린내 이런 것도 전혀 안 나고 약간 새콤한 냉채 이런 걸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겨자가 달려 있으니까 섞어서 드셔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그 생강 절임이 씹히니까 그 이자카야에서 파는 돈베이야끼 이런 향도 나고 맛있었어요. 저는 또 간다면 그러니까 이 근처를 간다면 또 이 식당은 가볼 만하다라고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점원분도 되게 활기가 넘치고 가게 분위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칸막이 장소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그 실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실내가 넓은 건 아닌데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공간들도 되어 있고 좋습니다. 다 먹고 이제 일정을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집에서 이제 부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안경을 좀 사달라고. 다이소 안경이 되게 싸대요. 이게 요런 안경을 동대문 같은 데서 사면 10,000원인데 일본 현지에 있는 다이소에서 사면 1,000원인 거예요. 100엔. 그러니까 110엔이거든요. 소비세까지 해서. 1,100원이니까 한 10몇 개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할 때 쓸 거라고. 그래서 그걸 잔뜩 사서 이제 공항 가는 스카이라이너를 탔습니다. 돌아가는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가 10시 비행기였거든요. 그런 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다면은 좀 더 즐기다가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박 6일의 일본 여행을 딱 마쳤습니다. 엄청 즐겁고 또 신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다채롭고 뿌듯하고 행복 일본 여행 일정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또 느낀 점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여행이었어요. 다음 여행은 제가 10월로 딱 정했습니다. 10월 20일 날 출발하려고요. 그때가 비행기 값이 싸더라고. 다른 데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때 마침 나온 비행기 티켓 타고
숙소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영상 편집 이제 저는 녹화를 먼저 선 영상을 찍고 후시 녹음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합쳐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집에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이제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편집을 할 텐데 편집하면서 일정도 다시 짜고 10월 일정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짜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여행 너무 이렇게 어디로 떠나는 여행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에 내키면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시간적 여유든 또 물질적 여유가 있다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일본 여행 딱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일본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근데 막상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얼마든지 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 때 20대 때나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주변 사람들이 지금 떠나지 않으면 못 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직장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행을 떠나기에 어려운 조건들이 생겨요. 일상에 좀 적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못 떠납니다. 그때 많이 즐기고 그때 많이 떠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행을 단순히 즐기는 용도로만 하는 거는 저는 배움의 용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고생도 해보고 또 여행을 짜면서 계획도 해보고 또 그 와중에 내 일상과 또 접목시켜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즐기면서도 또 고생하면서도 내 삶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는 좀 넋두리가 길었네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